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 그까짓 거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못하나?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사건이 생기던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만들어지던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에게 큰 충격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혹시 부정적으로 빠져버리면 큰일이니까요. 그럼 습관적으로 책을 손에 잡도록 만들어주면 가장 좋겠죠. 이는 큰 성취나 성과로 인해서 맛본 희열, 그 기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의 방 늘 성취와 성과가 가득해질 수 있는 그 풍수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을 꾸미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풍수학에는 외풍수라는 것과 내풍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풍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택 바깥에 건물의 배치, 또 산의 배치, 또 강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고요. 내풍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내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풍수에서는요, 학자가 나거나 또 학업적인 성취가 크게 이루어지는 그 조건으로 집 앞에 바라보는 안산, 그러니까 정면에 보이는 산이 부세 모양을 가진 끝이 뾰족한 문필을 놓으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요즘 같은 경우는 건물이 원체 많이 서 있죠. 고층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요, 이제는 외풍수를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서요, 더욱 중요시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건물 내를 꾸미는데 이용하셨던 이 내풍수라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분들의 학업운과 성취운을 다루는 자녀의 방풍수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공부 잘하고 모든 시험에 쉽게 합격하시면 참 좋잖아요. 그리고 건강 또한 잘 유지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꾸며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풍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선비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조건으로 여러분 자녀의 방은 건강을 말하고 그리고 학업을 말하는 금과 수라는 오행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수라는 오행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나 그런 위치는 꼭 바로잡아 주어야 되겠죠. 금오행의 기운이 자녀의 방에 강하게 흐르게 할 수 있다면요, 시험에 대한 성취운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의 방의 정리정돈 상태를 먼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오행이라는 의미는 단정하고 깔끔하고 차분하고 냉정하며 치밀한, 또한 서늘한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리정돈 상태가 아주 확실하게 잘 된 그런 모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자녀의 방에 한번 가보시고요, 정리정돈 상태를 확실히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만약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면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분들의 학업 상태, 또한 시험운은 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물론 건강도 좋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방 안에서는 향기이든 악취이든 강한 냄새가 나는 것은 반드시 없애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녀의 방에 휴지통이 있다면 꼭 뚜껑 달린 휴지통으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또한 땀 냄새와 찌든 냄새,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환기를 자주 시켜주어야 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뇌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뇌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 공부이기예요. 건강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학업으로 또 시험으로 성취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 향기가 너무 진하게 나서도 안 되고요, 악취가 나서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냄새, 이런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책상을 한번 보시고요, 책상 주변에 유리로 된 제품이나 혹시 대형 거울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만약 유리로 된 제품이 있다면 당장 치워주시고요, 책상 위에 덮개가 유리로 되어 있다면요, 반드시 이 부분은 두꺼운 흰색 천이나 검은색 천으로 덮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라는 것은 화오행과 토행의 결정체예요. 특히 화오행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이러니 당연 이 방 안에 있어야 하는 금오행의 기운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거울은 이 방 안에 없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면 책상에 앉아서 등 쪽이나 또는 옆면으로 옮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자녀의 방 안에는 너무 많은 액세서리, 기념품, 소모품 이런 것들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으로 단순화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이 기념품이든 무엇이든 모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자녀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녀의 방은 무조건 정적이어야 하고 차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동적인 것들은 따로 보관을 하시고요. 혹시 가족 사진이 있으시다면 가장 작은 것으로 하나 반드시 걸어 두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가능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잠을 자는 침실과 공부를 하는 방이 따로 있으면 좋겠지만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이래서 자녀의 방 안에 침대와 책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죠. 가능하면 책상에 앉았을 때 친구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책상 배치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친구라는 것은 이 목오행과 화오행을 말합니다. 학업의 기운과 건강의 기운은 제가 금오행과 수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 이는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굉장히 해롭습니다. 침대 옆에 학생들의 책상을 배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이렇게 되면 그 학생 공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자녀들의 책상이 목재의 밝은 계통이기보다요, 철제가 섞인 조금 어두운 계통의 책상이 좋습니다. 밝은 계통과 목재의 계통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목오행과 화오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오행과 수오행의 기운을 극하는 것이라 당연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밝은 계통의 목재 책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위에다가 조금 어두운 또는 무거운 색상의 천을 덮어 두시는 것, 그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책상에 앉으셨을 때 시선을 들어서 창문이 정면에 보이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강한 화오행의 기운입니다. 이 역시 당연히 금오행의 기운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고요. 이는 여러분들 자녀의 학업의 기운 또 건강의 기운을 어렵게 합니다. 반드시 창문은 정면이 아닌 후면이나 측면에 오도록 교정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아무리 해도 창문의 배치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방의 구조가 되어 있다면요, 그 창문에 꼭 어두운 색의 커튼을 달아 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녀의 방에 만약 밝은 색의 커튼이 있다면요, 조금 어두운 색으로 또 무거운 색의 커튼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예를 들어 드리면 될 듯 하네요. 여러분들 똑같은 영화를 보시더라도 집에서 보실 때하고 극장에서 보실 때하고 그 느낌과 기억력이 완전히 다르죠. 그 차이는 뭘까요? 극장에서는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만들어 두잖아, 그죠? 이것이 집중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밝다라는 것은 아무래도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요, 밝음을 말하는 이 목오행과 화오행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동적이고 활동하는 기운이잖아요. 반면에요, 이 금오행은 정적인 기운이고 치밀하고 차분한 기운입니다. 서로 정반대되는 개념이네요. 이러니 당연 같은 시간 같은 양의 공부를 하더라도 그 성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자녀의 책상 주변이 밝고 동적인 기운이 강하게 만들어져 있다면요, 그 자녀는 늘 놀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기운이 막 생겨나게 될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이 정적인 기운을 약하게 만들어내게 되겠죠. 풍수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을 해서요, 의식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학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절대 큰 것부터 오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서요, 습관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습관으로 인해서 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늘 그 방에서 책상에 앉고 싶고 또 집중하는 그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성과를 여러분 자녀들은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 문필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녀의 방으로 옮겨오는 수단입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